안녕하세요, 홍시 여러분들. 이제 날도 조금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피었는데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벼운 산책들이라든가 작은 야외 활동 조금씩 하시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요즘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뭐 이렇게 풀로 많이 한다는 게 많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화장도 많이 지워지고 피부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게 자외선 차단제만 바른다든가 그렇게 하고 마스크들을 많이들 쓰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으면서 가볍고 투명한 그런 피부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도 충분히 자기 결점은 딱 커버를 해서 파운데이션 쓰지 않아도 너무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예쁜 얼굴 톤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너를 발라줄게요. 이 토너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 기능이 있어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산성이거든요. 약산성 비건 토너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애들은 민감하다거나 아주 건성이신 분들은 너무 자주 쓰면 안 된대요. 지성분이나 아주 유분기가 활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닦아서 묵은 각질을 이렇게 좀 정돈을 해주시고 화장을 해주시면 좋고, 건성인 분들은 주에 한 뭐 2, 3회 정도로 해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그 각질의 주기가 이렇게 길어진대요. 그래서 묵은 각질이 머무는 시간도 더 많은 거죠. 각질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하시고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질 때문에 피부가 같은 화장을 해도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토너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조금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거든요. 그 리스트 안에서.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겨울 끝 무렵부터 제가 그 리스트 안에서 같이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을 갖다가 요 안에 인공적으로 넣었지만 그 기능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죠. 지성이나 건성이나 이렇게 오차범위 없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바른 지 딱 얼마 안 돼서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아주 건성이신 분들은 요 위에다가 살짝 더 띡한 크림 타입을 갖다가 바르셔도 좋을 것 같고, 피부 표면에 지금 바르고 한 뭐 1분 내외인데 피부 텍스처 같은 게 번들거림이라든가 이렇게 둥둥둥둥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흡수가 빠른 느낌? 용량도 커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바르고 있어요. 립은 디올에 그냥 립밤 발라놓을게요. 발색이 살짝 되는 이런 투명 립밤인데 아무래도 저의 그 쌩얼이 화면 전체에 그득하게 보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저도 보면서 민낯 너무 심하다 이럴 때 있거든요. 입술에 색을 조금 혈색을 줄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뭐 랑콤하고 이니스프리, 그 다음에 뭐 시슬리 이렇게 3가지 정도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기자차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무기자차는 피부 톤을 갖다가 이렇게 하얀 도화지처럼 만들어서 햇볕이 왔을 때 물리적으로 이걸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희끄물이 되는 게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톤이랑 이질감이 들면서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컬러감이 없는 투명한 유기자차를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화학적인 성분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해주는 효과다 보니까 조금 피부에 무리가 가는 것도 있고, 까무잡잡한 피부가요 예전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몸의 컨디션 상태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런 까무잡잡한 피부가 약간 매력적이기보다는 조금 칙칙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기자차를 조금 많이 써요. 살짝 아주 얇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어두운 피부지만 건강한 어두움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톤을 살짝 교정해주는 그 역할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터리해요. 가볍죠. 먼저 얼굴의 넓은 면을, 그리고 이런 인중 같은 데도 굉장히 자외선이 많이 닿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되게 가볍더라고요. 가벼워서 제가 논나노 제품 중에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죠. 얼굴 톤이 환한데 톤은 그래도 맑아 보여요. 이렇게 광대가 조금 많이 나오신 분이라든가 이마가 톡 튀어나오신 분들 더블 웨어로 해서 한 번씩 더 이렇게 발라서 충분하게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봄철에는 이제 햇살이 강렬해지고 자외선의 이제 지수도 높아지면서 차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꽤나 잘 블렌딩이 잘 돼요. 톤업을 살짝 시키고 싶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로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잖아요. 아니면 스펀지를 이용하셔도 좋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좀 시켜주세요.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걷어내지는 정도는 아닌 정도로 해서 스펀지나 이런 걸로 블렌딩을 좀 꼼꼼하게 좀 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에요. 톤업이 됐지만 뭔가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얼굴 톤인 거죠. 자, 이번에는 컬러 코렉팅
또는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바를 거예요.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잖아요. 피부는 가볍지만은 피부의 결점들은 좀 커버를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 컨실러도 있을 수 있고 컬러 코렉터라든가 아니면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컨실러는 이따가 제가 살짝 스팟 요소적으로만 쓸 거고, 얼굴에 홍조라든가 아니면 뭐 기미가 여기 저는 조금 있어요, 얼굴 전체에 톤이 고르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컬러 코렉팅이라든가 이런 제품들로 우리가 얼굴을 먼저 한번 교정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피부가 충분히 결점이 다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봄이어가지고 저도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오후 되면은 이런 열감과 함께 붉은기가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톡톡톡톡 얹듯이 바를게요. 아까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밀린다거나 그런 게 없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톡톡톡톡 그냥 얹을게요. 그리고 이런 컬러 코렉터 같은 제품은요, 되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반드시 꼭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셔야 돼요. 얹었을 때는 여기가 되게 고르게 딱 얹어져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고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멀리 보면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얼굴 전체에 고르게 100%의 양을 갖다 똑같이 바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앙 부분 있죠? 그렇다고 뭐 눈 아래 이런 데 많이 바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면적으로 따졌을 때 이 부분, 요런데 요 정도 가장 중점적으로 발라주고, 밖으로 갈수록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요런 데가 지금 덜 발린 거거든요. 뭐 눈 주변도 지금 살짝 지금 덜 발라 있고, 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더 발라야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너무 발렸으면 지워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짝 교정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조금 더 완벽하게 내 피부를 보여주고 싶다, 2단계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피부 고민들 있죠? 그런 거는 컨실러를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주름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눈 밑에는 요거 글로시의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치 컨실러라 그래서 컨실러인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눈 아래는 조금 약간만 밝혀줄게요. 요 컨실러 같은 경우는 되게 크리미해야 해서 이렇게 척척하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너무 하드해서 나중에 갈라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컨실러인데, 컨실러의 그 컬러를 선택할 때도요, 눈 밑을 밝혀줘야 된다고 해서 너무 밝은 거를 쓰지 않아요. 거의 제 피부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본인의 피부톤보다 너무 밝은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눈 아래 주름 같은 것도 사실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컬러 선택만 잘 해주셔도 그런 막 주름 부각이라든가 여기만 무슨 선크림처럼 바른 것처럼 허옇게 된다든가 그런 게 훨씬 더 줄어요. 요거는 이제 제형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펀지로 하게 되면은 요 컨실러가 가진 촉촉함을 스펀지가 다 먹거든요. 그리고 브러쉬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인종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브러쉬에 결자국이 조금 남을 수 있고, 이래서 손의 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 정도로 커버를 해주시고, 저도 여기 피지샘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콧볼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화산송이 애들과 함께 애들이 아주 항상 살짝씩 붉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컨실러를 요소적으로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피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서도 가벼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파우더를 이용해서 살짝 세팅을 시킬게요. 파우더 꼭 바르셔야 돼요. 파우더를 쓰지 않으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화장의 지속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투명 파우더 있죠?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쓰시면 좋죠. 그래서 딱 세팅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저는 아이브로우를 더욱더 가볍게 그릴 예정이에요. 왜 파운데이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텍스처가 가볍게 표현되었는데, 아이브로우만 너무 완벽하게 풀로 이렇게 탁 그려져 있으면은 살짝 센스 없어 보이는 거 있거든요. 메이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꾸안꾸? 이 제품 제가 아리따움에서 발견한 브로우 펜슬이에요. 아주 근간에 발견한 제품 중에서 애정스 하게 될 것 같아요. 매트 포뮬라예요. 보면 아이브로우 펜슬들 보면은 소프트한 제형 같은 경우는 다 바른 다음에 찐득찐득 그 텍스처가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척척하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때도 보면은 소리가 서걱서걱 날 정도로 굉장히 매트해요. 마치 뭐 연필 같은 걸로 아이브로우로 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내추럴하게 발색도 되고,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피부를 가볍게 하고 컨투어링이라든가 치크 같은 그런 많은 요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인은 또 포기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눈매 교정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땀도 많이 나는 계절이고 더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워터프루프 같은 걸 이용해주면은 조금 그래도 지속력이 좀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진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일단 아이라인을 그리시기 전에 요런 라인 같은 거를 먼저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같은 걸로 이렇게 요 사이가 아무래도 유분기가 있으면 금방 번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워터프루프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뭐 펜슬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오늘은 과한 아이라이너가 아니니까요.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만 이렇게 점을 찍듯이 픽싱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내가 그린 아이라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주세요. 왜냐면 얼굴 전체적으로 픽싱 스프레이를 이따가 뿌리긴 할 건데 이 눈매 사이사이에는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력을 위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 한번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오늘 블루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아, 블루 마스카라 누가 하냐 이러시겠지만은 뿌리부터 해서 이렇게 막 풀로 100% 완벽하게 바르시기보다는 눈을 딱 떴을 때 속눈썹 있죠? 그 끝부분 있죠? 그 부분 정도만 살짝 이 블루 컬러를 얹어주시는 정도예요. 이 정도의 느낌이고, 화면상에는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컬러 마스카라를 이용하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꼭 화보용이 아니에요. 데일리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얼굴을 교정하고 내 얼굴을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한 게 가장 1차적인 게 목적이죠, 보통들. 이제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메이크업을 액세서리로 이용할 줄 아는 게 약간 그거보다 더 레벨업 단계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이제 전문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겠지만은, 왜 액세서리 풀로 장착하지 않잖아요. 어디 하나만 포인트 살짝 주는 거죠. 그리고 얼핏 봤을 때 이렇게 탁탁 느껴지는 그 센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를 이용할 때에도 살짝만 컬러를 약간 얹어줘서 이렇게 언뜻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 블루감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굉장히 센스 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갇히기보다는 데일리어도 포인트도 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요즘은 점도 많이 찍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 이렇게 가벼운 메이크업이지만 그냥 투명 피부에다가 그냥 블루 마스카라 하나만 딱 얹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액세서리로 액센트로 한번 써보세요. 촉촉한 립밤 발라줄게요. 이거는 컬러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입술이 부각되지 않는 정도로 투명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화장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굉장히 피부톤 충분히 가볍고 예뻐 보이죠? 예, 이 상태에서 픽싱 스프레이를 뿌릴게요. 요거는 워터프루프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땀이라든가 유분기가 있어도 조금 화장의 지속력이 오래 가겠죠? 지금 메이크업이 다 완성됐는데요. 지금 자연광 아래서고 파운데이션 쓰지 않아도 뭐 굉장히 톤이 예쁘죠? 네, 오늘 이렇게요. 파운데이션은 쓰지 않았지만 충분히 내 얼굴 톤은 환하고, 그리고 내 피부 결점은 가볍게 이렇게 커버되면서도 산책에 어울릴 만한 그런 가벼운 피부 텍스처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홍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따가 제가 산책하면서 자연광 아래서 어느 정도 피부톤이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휴, 검은 그림자가 또 저한테 비디오를 그만 찍으래네요. 이따 밖에 영상 한번 놓치지 마세요. 그것도 있어요. 그만할게. Thank you.